고양이의 헤어볼. 안녕하세요, 피니에스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 탤런트의 고양이가 안타깝게 생을 다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고양이의 죽음에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헤어볼이었습니다. 해당 고양이의 죽음이 헤어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헤어볼이 과연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헤어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육식을 하죠. 신기하게도 덩치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고양이과 동물들은 육식을 하고 평균 수명도 비슷합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털을 핥아 단장을 하는 그루밍을 통해 자기 관리를 합니다. 당연히 먹는 털의 양도 많아 전부 소화기관으로 배출이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그루밍이나 사냥한 동물을 먹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섭취한 털들은 고양이 위장 한쪽에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그렇게 쌓인 털들을 고양이들은 정기적으로 토해내는데 이를 헤어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어볼은 고양이과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하나의 본능적인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어볼이 고양이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종의 섭리이자 루틴 같은 것이라면, 과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위험한 행동을 고양이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일까? 정확히 어떻게 위험이 찾아오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의사님과 통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양이가 헤어볼로 인해서 죽는 사례가 가능한 건가요? 있을 수도 가능은 해요. 의학은 진짜 변수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하는 애기들이 그냥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가능성은 헤어볼 때문에 애기가 헤어볼이 진짜 돌덩이처럼 막혀가지고 장을 막아버리면 헤어볼 때문에도 장이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토하면서 토사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폐렴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는 없지는 않을 거고, 네. 특히 어린 애기들 범백 같은 경우에는 구토가 특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토하면서 혈당 떨어지면서 인후도 반사 소실되면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폐렴이 2차적으로 올 수는 있고, 복막염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구토를 하면서 2차적으로 복막염이 올 수 있다는 거는 뭐 가능성은 없지는 않아요. 가능성으로 치면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죠. 아. 토하면서 폐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아. 그리고 강제로 뭘 먹이다가 폐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장염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 복막염이 오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계성 있게 설명이 될 수는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사물이 폐로 유입되어 폐렴으로 죽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의 수의사분께 자문을 구하고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폐렴 증상이 왔을 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이물질의 기도 삽입으로 인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나 코막힘 증상은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단순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폐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헤어볼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헤어볼로 인해 고양이들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특히 요즘은 저희 고양이들처럼 털이 긴 장모종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헤어볼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평소에 아이들이 자신을 그루밍하다가 혹은 빠진 뭉치털들을 갖고 놀려고 하다가 실수로 큰 뭉치털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먹는 뭉치털은 고양이들에게 좋지 않으니 평소 청소를 통해 환경을 관리하는 것과 뭉치털을 입에 물었을 때 얼른 빼주어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의 혀에는 돌기가 있어서 고기를 발라먹을 때는 좋지만, 반대로 이렇게 실수로 입에 들어간 털들을 뱉어내는 게 불가능해서 손으로 빼주지 않으면 삼켜버리게 됩니다. 야생의 고양이과 동물들은 정기적으로 풀을 섭취하여 위장을 자극시키고 헤어볼을 토해냅니다. 이는 고양이의 육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위장에 식물성 물질이 들어가면서 위를 자극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헤어볼을 토해내는 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사는 고양이들에게는 캣 글라스 같은 것을 주어 이런 역할을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평상시 고양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여 식물성을 너무 자주 먹이거나
재미로 고양이들에게 야채나 과일 등을 주게 되면 고양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위장도 식물성에 점차 적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후에 캣클라스를 섭취를 해도 헤어볼 배출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고양이에게 야채나 과일 혹은 식물성 음식을 자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육식을 주다가 두어 달에 한 번 캣클라스를 주면 헤어볼 배출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볼과 관련된 보조제들이나 사료도 있습니다. 특히 보조제 같은 경우는 유제품 성분으로 장 배출을 돕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보조제를 통한 것은 인위적인 방법이라 고양이들에게 그리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털도 잘 빗어주고 뭉치털을 먹지 않게 신경 써주고 주변 환경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헤어볼을 하고 이게 몸에 무리가 가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은 가능성이 적지만, 반대로 몸이 약해져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헤어볼을 심하게 하게 된다면 고양이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죠. 따라서 평소에 고양이가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고양이들 관리는 평소에 잘하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헤어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모든 집사님들을 힘나게 하는 이 한마디,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